조금 예민한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볼까.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다루기 싫은 이슈야. 왜냐? 너무 예민하고 너무 어려워.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솔직히 손해가 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안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예민한 이슈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좀 외모가 좀 짠한데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입장이 짠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맞아요.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의 의료 대란. 의료대라. 윤석열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의대 정원을 1년에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미친 짓이죠. 여기에 이제 반발한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원죄는 무조건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팩트고. 예, 요거를 일단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원죄는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요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고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이 교육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 문제가 됩니다. 왜냐? 특혜 논란이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했냐? 유급 대상자인 본과 3학년, 본과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앞당겨 주기로.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2028년 2월에 졸업인데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는 9월에 의사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의사고시. 네. 그래 의사가 되니까. 네. 이 국가고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52주 임상 실습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없어요. 9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3월에 내년 3월. 의사고시를 좀 볼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하기로 6개월 뒤에. 네,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다 특혜잖아. 맞잖아. 음. 왜냐하면 특히나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왜 학교를 떠났냐? 1년에 2,000명 증원하면 교육이 졸속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나는 못 견딘다고 해서 떠났어. 네. 근데 본인들은 지금 졸속 교육을 원하게 돼버린 거잖아. 그런 현실이긴 특혜. 하네. 이게 특혜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의대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각 대학 자율에 맡기로 알아서 해라. 또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말이죠. 의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복귀한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학기를 하나 이제 창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 복귀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에 따르면은 원래 정해져 있는 시기에 의사 시험, 즉 국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네. 뭐 국시를 한 번 정도 더 추가해 주든지 국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사실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사실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하면 분명히 특혜죠. 특혜는 네, 맞습니다. 완벽한 특혜입니다. 예, 특혜는 맞는데 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의료 있는데 체계가 붕괴되죠. 그렇습니다.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상시대로라면 한 해 한 3,05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네. 한 260명 정도 배출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완전 내년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황이 몇 년 더 지속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복귀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더블링이 아니라 트리플링이 돼요. 트리플링이 되니까 사실상 의료 교육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혜는 맞지만 의료계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좀 지키고 그리고 배출되는 의사의 수와 질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좀 복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아까 이제 채용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의대 학장들, 네.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부에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안을 교육부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가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정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자들을 복귀시키게 되면 네. 앞으로 또 의료 개혁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 왜냐면 성공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한테 못 이겨. 또 그 짓 하고 네. 또 발목 볼모로 잡고 네. 또 환자들은 솔직히 학생들하고는 이번에 뭐 관련 없습니다만 전공의들 뭐 이런 의료 대란 문제로 네. 솔직히 뭐 데이터가 없겠습니다만 사망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가족분들 지금 존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그런 거를 우리는 겪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특혜 논란의 핵심적인 이유도 재발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국민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의대 증원 학생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법을 올해 초에 하나 통과시켜 놨어요. 어떤 법이냐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추계 기구가 의대 정원의 숫자들 그리고 필요한 분야의 숫자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네. 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따르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대 정원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란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 2,000명을 합리적 근거와 논거도 없이 완벽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데 이미 저희들이 몇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의료개혁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 정권과 같은 이런 상황은 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네. 교육부가 네. 의사고시 추가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수용하던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저도 제 감정이 이게 잘 통일이 안 돼요. 이거 완벽한 이거는 특혜거든. 네. 근데 또 의료 붕괴를 그냥 지켜볼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네. 나도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헬마, 너가 어떻게 해결해봐. 너도 한마디 해. 그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뭐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맡은 짐이죠. 국회 예.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맞아. 이걸 이제 중재해야 되는 업무로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탄은 다 박주민한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 김에 제가 하나 더 지탄을 드리자면 집이 욕 많이 올라온다.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또 그리고 걱정되는 거 네. 뭐 복귀하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먼저 복귀한 그렇지. 사람들 맞다 헬마야. 그러니까 이걸 각오한 사람들 혹은 뭐 병원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1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나갔던 사람들 네. 맞습니다. 낙인 찍고 네. 뭐 리스트 만들고 배신자라고. 너네 돌아가면 너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네. 식의 행태를 벌였었기 때문에 네. 복귀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데 네.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못 막아요. 괴롭히는 거를 못 막아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자 의사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의대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야. 나 왕따 시켜도 사회 나가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헬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다수가 됐고 용기 냈던 자들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낙인 영원히 갑니다. 아. 선후배로. 근데 이자들은 이분들은 사실 희생하고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건 사실 정의의 관점에서 이 부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나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좀 배출이 되는 상황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라고 뭐 대학생들이 이쁘거나 뭐 전공의가 이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네. 네. 아니 근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공의 기억만 갖고 갑니다. 이 의대생들 그러니까 전공의가 아니라 이제 의대생들의 의대생을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건데. 네. 유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유급 처리를 하고 나서 새로운 학기를 듣게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사 과정상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질 건데 아마 유급 시키는 것이 아마 유급 처리 일단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하지만 학교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뭔가 공격,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룰 겁니다. 엄히 다룰 것이고 학교 측이라든지 또는 이후에 수련할 병원들과도 면밀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예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신경 계시는 쓰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근데 정서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또 들어가면 참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위라든지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작동을 시키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발 이 의대 증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공공적 역할을 강하게 책임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키워 나가면서 이후에는 의료 체계가 보다 공공성을 강하게 띠면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비전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들은 좀 풀고 갈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나름 좀 고민하에. 근데 위원장님, 의료 체계의 정상화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을 깨면서 의료 체계의 정상화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뭐가 더 플러스인지는 솔직히 알기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병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그 역할을 이제 간호사분들과 전문의가 많이 맡아왔었는데 이 병원은 중증 외상센터로서 권역을 책임지는 또 권역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근데 지금 간호사분들이나 이 전문의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피로가 누적돼 와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문의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하소연들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응급 외상 관련된 이런 것들이 체계도
그나마 이제 지금 버티고 있던 체계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공보위나 군의 간의 배출 문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 의사 공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의 어떤 그런 밀어붙이기 정책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네. 어떻게든 의사들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10분의 1도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국민들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뭐 헬마. 과정을 밟게 됐다 이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너 마음 뭐야? 약간 뭐 이제 박주민 의원은 진짜 안타깝죠. 뭐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놔두고. 뻔한데 저분 그럼에도 놔두고.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책 시행을 하는 단계로 가면 수급자가 이제 전 국민으로 넓혀지는 게 또 이제 의료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지금도 땜빵 해가면서 챙겨야 되는 의사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다른 복귀한 의대생들의 입장이 또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맨날 의사들한테 지냐 이거는. 그렇지. 아니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데도 다죠. 저 한 줌짜리들한테 계속 우리가 줘야 되냐. 심지어 말하자면 국가가 면허 서비스를 통제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줘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걱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 사실은 그 독점 직업입니다. 그럼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점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치외법권이냐 의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이구나. 그래 나는 저는 이 이슈를 그러니까 저는 의료 정상화의 가치가 하나가 있고 원칙을 지키는 정의구현 사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무게를 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민을 제가 계속 한 거예요. 네. 근데 제 자신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원칙 지켜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매번 치고 이긴다는 건 지들이 또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갑질을 계속 해와. 와 정말 돌아버리겠어. 근데 좀 또 내가 이성이 작동하면 또 지금 뭐 우리 가족도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박주민 된다. 아니. 와, 내 이거 참 모르겠어. 누가 이걸 나에게 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좀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실 겁니다. 왜냐면 고생하셨고 또 힘드셨으니까. 근데 그 고생하셨고 힘드셨던 일들이 지속되지 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격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의료 공백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도시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쭉 배출이 돼야 이제 이런 것도 방지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기적 비전으로 또 반드시 할 건데 공공적 역할을 무겁게 지는 그런 의료인들을 만들어내고 그 비중을 넓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정성 있게 상당히 안정성 있게 그리고 공공성을 강하게 띠면서 국민분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뤄내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이 공백으로 인한 여러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잖아. 근데 이거 안 다룬다 언론이? 매부쇼 빼고는 안 해요. 어려워서 왠지 그런가? 아니야. 너가 댓글 보면 왜 한다는 줄 알아. 지금 다 구독 취소한대. 나는 이거 예상 못했겠어요. 나 이거 계속 다루잖아. 왜냐하면 맞아. 너무 중요한 이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다뤄 이거. 심지어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박주민 의원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상관없어. 욕은 먹어요 어차피.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게 난 너무 또 죄책감이 드는 거야. 전 그럼 유튜버니까 박주민 의원님의 솔직한 심정. 저도 이제 뭐 국회에서 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다 뭐 진실 게임. 보건복지위원장 이런 거 떼고 그냥 진실 국회의원 게임. 배지 떼고 이렇게 하면 조지고 싶죠. 제가 사실 그동안 만나오면서 진실 게임.
이 친구들 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 만나면서 설득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은 많이 힘들고 저도 괴로웠고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제가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주대병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거기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갔더니 진짜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진짜 번아웃 올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얘기를 심각하죠. 하시고 네.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이 상황은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의원님 다 좋은데 그 조건부로 가시죠. 뭐가 됐든 뭐 그냥 그 제 개인적 차원인데 뭐 그냥 이대로는 안 돼. 진짜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야 아까도 이거 함부로 나서면 아까도 이렇게 내가 불편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유급이나 이런 그 학사 처리를 하겠다는 학교 측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자율에 좀 맡겨져 있긴 하지만 뭐 서약서를 받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고 에이 서약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어떤 미리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엄중히 하겠다 이런 방침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부족하나마 이런 부분을 계속 챙겨 나가면서 상황도 또 바꿔 나가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료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좀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괴로우시죠 이 이슈 다루시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루기 싫죠. 네, 중요하니까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또 이걸 안 다뤄주신다거나 또 아무도 이 이슈를 안 다룬다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굉장한 파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뭐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건 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텐데 나와주셔서 일단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박주민 위원장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라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국민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과 불만,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챙기고 또 시스템도 바꿔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매불쇼의 스탠스는 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양시론으로 가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한쪽 노선만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어른 우리 최진봉 교수님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든지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뭐 답을 갖고 있으신지? 의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아까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거기에 대고 뭐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잘못된 행동에서 처벌하는 것을 가라고 요구하는 건 그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붓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 기름을 붓는데요. 아니 잘 보세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부나 아니면 국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아니면 유급받고 그다음에 방학 때 안 쉬고라도 아니면 한 학기를 늦춰서라도 교육을 똑바로 받고 하게 해야죠. 그게 뛰어넘거나 예컨대 또는 뭐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교육이 끝나지 않았는데 의사가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학 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주는 특혜죠. 그렇죠. 그것도 특혜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 스케줄에 맞춰준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내 스케줄에 맞춰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국가고시인데 내 스케줄에 맞춰서 3월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렇지. 그럼 나도 그러면 수능 나 컨디션 난 5월에 특히 좋거든요. 그러면 나 수능 5월에 한번 칩시다. 그렇지. 한번 해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네.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걸 완전히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네. 그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니죠.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학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채용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나 정부나 국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니까 네. 저는 그 길만 그럼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슈는 그냥 메디컬 TV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좀 너무 힘들어하네. 힘들어요.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신용환 교수님 그 코인 관련해서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네, 부분 네. 이건 특검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아, 어지럽네. 잠깐 링겔 좀 네, 바꿔 오겠습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